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국 주도권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이 장기간 폐쇄될 것으로 보여 깊은 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고 조사와 함께 시설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입주항공사들이 줄줄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지역민들의 여행 심리가 위축되면서 관광업계는 고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복합 쇼핑몰과 재개발이 함께 이루어지는 광천권역에 대한 교통난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대책 추진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 뒤에도 진술과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은 명시적으로 조기 대선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국 주도권 싸움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 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영장 청구부터 불법이라는 주장이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고 체포 뒤에도 묵비권 행사와 조사 불출석 등으로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기 대선 언급을 자제했던 정치권의 변화도 읽힙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법원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빠른 판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조속한 판결을 내려야 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수두룩합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재판 지연의 책임은 정치 검찰에 있으며 야당 대표 때리기는 탄핵 정국 물타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뜬금없는 야당 대표 때리기를 가지고 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수습할 의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내란을 지속해 가려고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 기일을 마무리하고 재판에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2월 말 혹은 3월 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탄핵이 인용된다면 빠르게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폐쇄 기간이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조사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활주로 폐쇄가 풀리더라도 운항의 필수적인 로컬라이저 개선과 여행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은 무안국제공항에서의 여객기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폐쇄를 19일까지로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 지난 7일과 14일로 폐쇄를 연기한 데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현장에 사고 여객기가 남아있고 사고 원인 조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활주로 폐쇄가 풀리더라도 무안국제공항의 정상 운영은 어렵습니다. 참사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로컬라이저가 여객기 운항의 필수적인 시설인데 아직 개선 방법 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안공항의 운항은 최소 6개월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체로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한 건 아닌데요. 최소 6개월은 필요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활주로 보수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현재 노선 승인을 받고 무안공항에서 운항하던 여객기들은 임시적으로 인천공항 등을 이용 중이거나 운항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조만간 무안공항 노선에서 모두 철수할 예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안국제공항의 구조적 환경적 요인이 부각되면서 여행객들의 심리적 위축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보니까 무안공항에서 타려고 하니까 좀 무섭다. 활주로도 짧고 설세들도 많아가지고 그거는 뭐 자연적인. 무안국제공항이 동북아 관문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최첨단 조류 감시와 퇴치 시스템 도입, 그리고 대형 기종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건설하지 않는다면
18년째 외친 무안공항 활성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지역민들의 여행 심리가 위축되면서 관광업계는 고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데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알 수 없어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여행사 1, 2월 여행 상품은 90% 이상 취소됐습니다. 1년 중 가장 성수기인 12월에서 2월 매출로 상반기를 버텨야 하지만 매출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사무실 운영비는 발생하는 데다 코로나19 당시 받았던 대출금의 원금 상환 시기까지 도래하다 보니 또 한 번 직원에게 무급휴직을 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급식으로 지금 당분간 뭐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난관을 피해보자. 관광업계는 무엇보다 무안공항을 언제까지 폐쇄하는지 못 박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현재 무안공항 폐쇄 기간은 일주일씩 연장되고 있습니다. 공항 폐쇄 공문이 있어야 항공과 숙박 등을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어 미리 취소하거나 대체 항공편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짧게는 뭐 몇 달 아니면 길게는 1년 전부터 어떤 전세기라든지 비행기 취향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픈 시기가 이게 먼저 나와주면 정부가 내놓은 500억 규모 특별 융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광주 전남을 명시하지도 않은 융자인데다 매출액 등 조건도 까다롭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미 코로나19 당시 80%가 넘는 여행사가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건 오히려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때 받았던 대출이 이제 상환 시기가 도래해서 이자만 그동안에 내다가 이제는 원금 상환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또 이런 문제가 터져서 광주에 대한 특별 재난 지역 선포와 긴급 고용 지원금 등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당시부터 요구했던 재해보험을 출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섬이 가진 가능성을 재조명하고 해양관광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2026 여수 세계선박람회의 개최 준비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드론 택시와 공기 부양정 등 차세대 이동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발표되면서 벌써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따를 주제로 하는 2026년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5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되는 여수 세계 선박람회는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기후환경 대응 기술과 해양 신기술을 다루는 첫 국제 행사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선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10가지의 핵심 콘텐츠도 개발해 발표했습니다. 여수와 경도를 잇는 도심 항공교통, 이른바 드론 택시의 실증 시연과 하늘을 나는 배, 공기 부양정 등 차세대 이동수단을 활용한 투어 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예산도 400억 이상을 추가로 확보를 했고 여수시와 함께 이렇게 공동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남해안 호핑 투어와 섬 캠핑, 섬 트레킹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주 행사장인 여수 진모지구에는 디지털 미디어 기술로 구현한 가상 해저 터널과 통영 기피랑을 벤치마킹하는 섬 테마파크 등도 조성됩니다. 60여일간 치러지는 박람회 기간 동안 30개국 300만 명의 관람객이 여수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섬 박람회가 성공 개최되면은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섬 관광객이 증가하고요. 무엇보다도 6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4천여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일회성으로 그치는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박람회 이후로도 활용이 가능한 전시체험 콘텐츠 확보에 집중해 여수, 전남 관광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남해안 세계 관광 도시로 만들어가고 발전해 나가는 어떤 기폭제가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위는 섬 박람회 주 행사장 구성 설계 용역이 오는 6월 마무리되면 내년 7월까지 돌산 진모지구를 중심으로 주 행사장 전시관 등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복합 쇼핑몰 더현대 광주 개발 사업이 관할구청의 인허가 절차를 앞둔 가운데 교통난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광천터미널 복합 개발과 광천동 재개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예정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광주시는 복합 쇼핑몰 입점 등으로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광천권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의 지선인 이른바 광천 상무선과 BRT 등의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광천 상무선은 상무역에서 시청과 신세계백화점, 더현대 광주, 광주역 후문까지 7.78km 거리를 연결하고 BRT는 백운광장과 신세계백화점, 챔피언스필드 등을 잇는 8.67km 구간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BRT는 더현대 광주 개점 시점인 2027년에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천권역에는 우회도로와 교량을 새로 짓거나 확장해 교통혼잡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 14만 대 수준인 광천 사거리의 하루 차량 교통량이 30만 대 가까이 늘 것으로 예측돼 충분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광천 상무선의 완공 예정 시기가 복합 쇼핑몰들의 입점 시기보다 4, 5년이 늦고 쇼핑몰 주변 건설 공사가 불가피합니다. BRT의 경우도 전용 차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차선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쇼핑몰이 27년, 28년도에 개소가 되는데 또 지하철은 5년 뒤인 32년이거든요. 그럼 그 안에는 이제 공사용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 대책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런 가운데 다음 주 광천권역 교통난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 토론회와 광천 상무선 건설 사업 전문가 시민공청회가 잇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정준호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늘 해당 사건 변론을 종결하면서 정 의원 측의 공소기각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 측은 수사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해 검찰청법을 위반한 만큼 소송을 종결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소송 절차나 조건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공소를 기각할 정도의 하자는 없다면서 만약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곧바로 다시 기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내 경선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 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원들의 이중투표를 유도한 행위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벌금 90만 원의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화천기공 권영열 명예회장과 임직원들이 3,134만 5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해남군 송지면 학가마을 주민들이 92만 8천 원, 해남군 송지면 어란진 초등학교 학생들이 50만 원, 담양군 무정면 동산 삼리마을 최의련 씨가 20만 원, 담양군 가사문학면 심은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담양군 가사문학면 학선마을 주민들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건의했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과 최 대행의 간담회 자리에서 지방의 미래 산업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등 국가산단의 개발 제한구역 해제 문제 해결과 광주 AI 2단계 사업의 예타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또 지역 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긴급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외환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탄핵 정국을 마무리한 이후 자본시장 선진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축사를 통해 환율은 위기관리 수단을 넘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시민사회가 12.3 내란 국면에 미국이 내정 간섭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5월 민중항쟁 정신계승사업회 등 40여 개 단체는 오늘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부가 내란 세력인 한덕수와 최성목을 편들며 내정 간섭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광주 지역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이주 노동자 불법 고용이 횡행하고 있다며 단속과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 전남 건설지부는 오늘 광주 도시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첨단 3지구 연구개발특구 공공주택 신축 현장에 이주 노동자 불법 고용을 근절하고 지역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건설 현장의 미숙련 이주 노동자 불법 고용은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면서 현황 파악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정부 합동 추모식을 위한 KTX 특별 임시 열차를 운행합니다. 코레일은 내일 오전 11시 무안공항에서 열리는 정부 합동 추모식에 참석하는 유가족과 정부 관계자, 언론인,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서울과 나주로로 가는 KTX를 상하행 열차 각 1회를 무료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행편은 오전 7시 45분 서울역에서, 상행편은 오후 4시 나주역에서 각각 출발합니다. 코레일은 나주역과 무안공항을 오가는 무료 연계버스도 운행할 계획입니다.